네, 토마토이쇼 1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초반 출발은 좀 좋지 못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초반 출발에는 여전히 경제 지표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용 경제 지표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가 좀 엇갈리면서 예상치를 하나는 웃돌고 하나는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금융업종의 하락이 좀 지속된 것이 여러 가지 악재로 좀 겹치면서 초반의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전 증시 이후에 오후에 들면서 달러 약세에 따라서 국제 원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2달러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 반등을 이뤘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 다시 좀 끌어올리면서 혼조세로 좀 엇갈린 상황에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3대 지수 좀 혼조세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초반에 이제 약세로 출발했다가 그래도 만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장중 변동성을 보인 후 다우존스와 S&P 500은 각각 상승했던 반면 나스닥은 0.2%의 약세를 보이는 등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큰 폭으로 하락했던 국제 원유 가격이 오늘 8%가 급반등을 한 데다 개장 전 발표된 예상을 웃돈 고용 관련 업체 ADP사의 고용 지표로 인해 개장 초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ADP사에 따르면 1월 중 미국의 민간 부분 고용이 20만 5천 건이 늘어나 19만 건이었던 예상을 상회하면서 오는 금요일 개장 전 발표되는 연방노동부의 1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것이 개장 초 호재로 반영이 됐는데요. 하지만 산유국들과 에너지 기업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면서 대형 금융업체들이 일제히 하락 반전되기 시작하고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1월 서비스업 지수가 전달보다 2.3포인트가 하락한 53.5를 기록해 2년 반 내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치였던 55.1을 믿던 것이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경기 위축 우려로 이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증가한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한편 뉴욕 연방은행의 윌리엄 더들리 총재가 12월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됐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달러화의 가치가 급락하고 반면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 오후 들어 지수의 반등을 가져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통신, 운송, 미디어, 금광, 항공사, 유틸리티 등이 상승했던 반면 금융, 제약, 건설, 바이오, 자동차, 외식업종 등이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소폭 상승한 1.88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디스가 LG전자, 포스코 이런 거대한 우리나라의 거대한 기업들의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LG전자와 포스코에 대한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향후 실적이 악화될 경우 신용 등급을 강등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무디스는 LG전자의 신용 등급을 Baa3로 유지하면서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모바일 기기와 가전제품 경쟁이 심화되면서 LG전자의 수익성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면서 LG전자가 3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LG 디스플레이 수익성 역시 공급 과잉으로 인해 부정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또한 포스코에 대해서도 신용 등급을 Baa2로 유지하고 등급은 부정적으로 낮췄는데요. 무디스는 포스코의 작년 실적이 기대를 밑돌았고 아시아 철강 산업이 악화되면서 실적 악화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인터넷 업체 야후는 지난 분기 주당 13센트의 순이익을 거뒀지만 매출이 10억 달러에 그쳐 전년 대비 15%가 급감하고 전 직원의 16%에 달하는 1,800명을 감원할 것이라는 뉴스를 내보내면서 오늘 5.5%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최대 화학업체인 캠차이나는 430억 달러의 스위스 기반의 세계 최대 종자업체 신센타를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신센타는 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영국 기반의 인공지능 개발업체 스위프트키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히며 1.7% 하락했고 지난 분기 제너럴 모터스는 마진이 높은 SUV와 픽업 트럭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주당 순이익이 1달러 39센트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1달러 21센트를 상회했지만 다음 분기 전망을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2.6% 하락했고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스타워드 밸류가 6.7%의 지분 보유 공시를 한 데 따라 통신 반도체 업체 마벨 테크놀로지가 6% 급등했으며 마지막으로 다우존스 지수의 구성 종목인 제조업체 3M은 주주 배당을 8% 인상한 주당 1달러 11센트로 높이고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놓으면서 오늘 3%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지표 일정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기지 신청 건수 전주에 대비해서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기지은행협회 MBA에 따르면 지난 주간 미국 내 모기지 신청 건수가 이 전주 대비 2.6%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는 기존 대출의 재융자를 위한 리파이낸싱이 0.3% 소폭 증가했던 반면 주택 구입용 신청은 7% 감소했고 지난 주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평균은 이 전주에 4.02보다 하락한 3.97%를 기록해 작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15년 고정 금리는 이 전주에 3.28에서 3.22%로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 12월의 공장 주문, 4, 4분기 노동 생산성 등의 경제 지표와 시그나, 크레딧 스위스, 필립 모리스, 폴러 랄프 로렌, 아스트라제네카, 제노아스 파이낸셜, 링크드인, 라이언스 게이트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현지 연결해서 저희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